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인면수심 성범죄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성범죄자가 매우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에서는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인터넷상에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중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을 했고요. 네. 그 후에 이제 피해자가 잠에 섞여 이제 반항을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 이영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는 그 희귀병에 걸린 딸에 대해서 아주 지극하게 간호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접촉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범죄 건수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753건, 그래서 2016년도에 3,006건에 비해서 무려 115%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증가폭이 굉장히 큰데다가 최근에는 이 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파문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워하셨는데 예. 이 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2014년에 39명에서 2015년에 12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또 성매매 강요 역시 2014년 47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경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메신저라든가 스마트폰 앱 그 비중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그 선거리를 버젓이 제한하고 있는 인터넷 앱들, 채팅 앱들 이런 것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왕 역시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범죄 네. 대상을 무색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점차 이제 실형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동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대상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네.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재범률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 재범률도 높다는 거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예. 문제인데요. 이 성범죄 처벌 대상자들한테 재범 방지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이나 성매매 매수를 통해서 이제 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수강령명이 더불어서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요. 네. 그 대상자한테는 보호관찰사별로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교육만으로는 이 재범률이 그대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양형 기준과 또 국민 법 감정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좀 유독 처벌이 좀 미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까지 규정돼 있고요. 네. 영국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형으로 이제 종신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적으로는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 법정형을 그 무기징역에서 그다음에 최소 이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만 되어 되어 있는 있죠. 그렇죠. 상황인데 예. 우리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신 것 같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그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 성범죄나 성매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최고형을 내릴 법적 엄벌 장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예. 이영학의 경우 나는 약에 취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술에 취해 있거나 뭐 약에 취해 있다고 하면 범죄 처벌이 더 약해지는 겁니까?
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전에 이 보통 피고인들 경우에 이 자신이 술에 취했다거나 약물을 했다는 걸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전 몇 년 전에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 조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심신미약, 그 사유가 사실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에 비춰봐서 지금도 이제 음주나 약물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점차 이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음주나 약물로 만들어는 이렇게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영학의 경우에도 단순히 음주, 약물 이외에 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반드시 뿌리 뽑혀야겠습니다. 자, 오늘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